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최종 점검을 하고 있죠. 자, 모의고사 5회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회가 거듭할수록 여러분들 점수 잘 받으셔야 되는 거 받으셔야 되는데 받으시고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다음 중 광복 이후의 상황들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1번 미국, 영국, 소련의 3국 외상이 모스크바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 자, 우리가 이제 광복되고 나서죠. 45년도 그 해의 12월에 있었습니다. 김구와 김규식은 북한에서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남북 협상을 추진했다.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 각자 서로 이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48년 4월에 있었던 일이고요. 디귿 서울에서 한국의 임시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공동위원회 총 1차와 2차에 걸쳐서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46년부터 47년도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요. 유엔은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것이 이제 미소공동위원회 결렬되고 나서 이제 결정한 거 48년도 2월인데 이 둘 중에 같은 해에 일어나는데 이 둘 중에 이거를 결정했기 때문에 안 된다 해가지고 남북협상 추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연도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흐름을 잘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순서별로 골라라 그러면 이제 기억, 네, 그다음에 이제 디귿, 그 다음에 리을, 니은, 기억, 디귿, 리을, 니은. 네,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다음은 1920년대 결성된 민족운동단체의 강령이다.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민족의 단계를 공고히 할 것,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할 것, 기회주의자를 배척할 것. 이거 1927년도에 만들어진 좌우합작으로 만들어진 바로 뭡니까? 신간회입니다. 신간회다. 자, 그러면 1번 이념보다 민족을 우선한 운동단체이다. 네, 합법적인 독립운동을 촉구하였다. 독립운동을 촉구하였다. 합법적인 독립운동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네. 3번 실력 양성을 통한 독립운동을 지향하였다. 이거는 이제 실력 양성운동과 관련된 것이고, 4번 일제 민족말살 통치에 대응하여 조직하였다. 민족말살 통치는 1930년대죠. 그 다음에 5번 민족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통해 무장투쟁을 준비했다. 이것은 이제 1910년대의 신민회와 같은 그런 단체들이고요. 일단 정답은 3번. 아니 1번. 네, 큰일 날 뻔했네. 1번. 자, 다음 3번 문제. 다음에서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 연구를 통해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만주 지방까지 확대시킴으로써 한반도 중심의 협소한 사관을 극복하는 데 힘썼던 실학자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여기에서 이제 분명히 여기 나오죠. 고구려와 발해를 역사의 중심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이종이 1번이 이종이 유득공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죠. 발해고. 그럼 이거 골라야 되겠네요. 그죠? 이익 안정복. 이 안정복의 스승님이죠. 이익이. 그 다음에 김부식은 뭐 유교적 사관이기 때문에 고르시면 안 되고, 이승우의 제왕홍기는 역사책이 아니라 대서사시죠. 어찌됐건 뭐 이것도 고구려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이승우도 해당이 됩니다만 김부식 때문에 안 되고, 이근익의 연료실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조선시대의 제도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기사 본말체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해덕역사.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것은 일단은 1번인데, 유득공의 발해고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그래서 발해 역사가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우리 역사로 편입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정식으로. 그러면서 남북국 시대라고 해야 된다. 이건 너무나 잘 아는 건데, 이종희의 왜 이러죠? 이종희의 동사라는 그런 역사책이 있습니다. 동사라는 역사책은 고조선을 이제 우리의 역사로 인식을 시켰는데, 특히 이제 단군, 그 다음에 기자, 사만, 이것을 정통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고구려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넘어갈게요. 4번. 다음 사료는 단재 신채호의 조선 역사상 1000년내 제1대 사건. 이게 뭐죠? 묘청의 석윤천도 운동이죠. 그럼 아래 글에서 미주친 반란은 이 사건을 설명한 사실과 관련이 없는 것. 예. 조선 근세에 종교나 학술이나 풍속이나 사대주의적 노예가 되면 무슨 사건에 원인하는 것인가? 나는 한마디로 화답하여 말하기를 고려 인종 13년이 그 원인으로 생각한다. 뭐에 대하여 역사가들은 단지 왕사가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그러니까 큰 스님이란 얘기죠, 알았을 뿐인데 이는 근시안적인 관찰이다. 그 실상은 난가와 불교, 양가 대 유교의 싸움이요, 그 다음에 국풍파 대 한학파의 싸움이며 독립당 대 사대당의 싸움이다. 그러면 묘청을 뭘로 보는 겁니까, 여러분들? 묘청을 난가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양가, 예, 그 다음에 국풍파, 독립당, 이것은 이제 묘청으로 보는 거죠. 석영파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관계 없는 겁니다. 1. 이 사건은 최충원 집권 시에 일어난 만작의 난 등 천민의 신분 해방 운동을 가리킨다. 문제는 상당히 좋은데 이 보기는 너무 터무니없이 쉬워요. 이게 틀렸죠. 2번. 이 사건을 일으킨 세력들은 나라 이름을 대위국이라고 하고 연호를 청계라고 하였다. 그렇습니다. 3번. 이 사건은 몬골귀족 사회 내부의 분열과 지역 세력 간의 대립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그렇죠. 개경파, 서경파. 4번. 이 세력은 보수적인 개경의 문벌 세력을 누르고 자주적인 혁신 정치를 시행하려고 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다음 자료를 통해요, 조선의 중앙 권력 구조를 바르게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6조는 각기 모든 직무를 먼저 의정부에 품위하고 의정부는 가부를 해야 한 뒤에 왕에게 아뢰어 왕의 전지를 받아 6조에 내려보내어 시행한다. 다만 2조 병조의 제수, 병조의 군사 업무, 형조의 사형수를 제외한 판결 등은 종래와 같이 각 조에서 직접 아뢰어 실행하고 곧바로 의정부에 보고한다. 만약 타당하지 않으면 의정부가 맡아 심의 논박하고 다시 아뢰어 시행되어라. 세종실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군사권, 또 뭐 인사권,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왕이 직접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의정부를 통해서 해라라는 얘기죠. 그죠? 의정부 서사제, 그거 관련된 겁니다. 신권을 어느 정도 키워준 거 얘기하는 거죠. 기억. 세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6조 직계제를 부활하였다. 6조 직계제 부활은 이제 세조고요. 태종 때 맨 처음에 실시를 했고, 니은 인사와 군사와 관련된 일을 왕이 직접 처리하고자 하였다. 네. 디귿. 의정부에서 정책을 심의하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였다. 네. 리을. 의정부의 기능이 강화로 6조 중심의 행정체계가 유명무실해졌다. 유명무실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니은과 디귿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불교 종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전의 이의를 통하여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뭐는 문자를 뛰어넘어 구체적인 실천 수행을 통하여 각자의 마음속에서 내재된 깨달음을 얻는다는 실천적인 경향이 강하였다. 실천적인 경향을 강했다. 문자를 뛰어넘어. 그래서 문자가 필요 없다. 불림 문자죠. 불림 문자. 이 말이. 그러면 선종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잖아요. 선종을. 그렇죠? 예. 선종. 1. 왕의 권위와 귀족들의 특권을 인정해주는 면이 강하였다. 아니죠. 예, 교종이 왕의 권위와 귀족들의 특권을 인정해주는 면이 강하죠. 2. 참선과 수도를 통하여 불성을 깨우치는 것을 중시했다. 네. 3번. 당시 불교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개혁 요구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렇죠. 4번. 지방을 근거로 성장하여 지방문화 역량의 증대를 가져왔다. 그렇습니다. 정답은 1번. 자, 7번 문제. 일제의 식민통치 방식이 전환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헌병경찰제, 그 다음에 보통경찰제, 그 다음에 민족말살정책. 요거를 이제 바꾸게 해줬던 가의 사건과 나의 사건을 고르면 된다라는 거죠. 가는 뭐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3.1운동 때문에 생겨난 거죠. 그죠? 나는 왜 한 거예요? 나는 일본 애들이 전쟁하려고 한 거죠. 나는 뭐예요? 일본 애들이 전쟁하려고 1930년대 이후에, 그래서 이제 만주사변, 31년도에 만주사변, 그래서 마지막 강제 부위가 이 만주국의 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7년도에 중일전쟁, 그 다음에 41년도에 뭐가 있습니까? 미국하고 이제 전쟁을 했던 태평양 전쟁, 2차 세계대전. 자, 그럼 일본 애들이 이런 전쟁들을 왜 일으켰어요? 왜 일으켰어? 뭐 때문에 일으켰어요? 1929년에
뭐가 일어납니까? 대공황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식민지가 없거나 또는 식민지가 작거나 자원이 부족한 나라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추축국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독일, 이탈리아, 그다음에 일본. 그래서 경제 공황 때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3.1운동과 세계 대공황. 그래서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8번 문제. 8번 문제 어디 갔어요? 8번 문제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8번 문제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냥 제가 그냥 할게요. 8번 문제. 큰일 날 뻔했네. 8번 문제. 아이고. 당황하지 말고 8번 문제. 자, 혼일강력 대국조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혼일강력 대국도지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골라라. 자, 그러면 1번 이회 이무 김사영 등이 제작에 관여했다. 네, 그렇습니다. 태종 때에. 2번 아라비아 지도학의 영향을 받아 원나라 세계 지도에 한반도의 지도를 덧붙인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창작이라기보다는 편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지도를. 3번 유럽, 아프리카, 한반도, 중국, 일본 등이 그려져 있으며 아메리카 대륙은 빠져 있다. 그렇습니다. 4번 조선 중기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건 조선 초기입니다. 중기라고 할 때는 우리가 16세기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동양 최고의 세계 지도다. 혼일강력 대국도지도. 우리나라가 좀 크게 그려져 있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8번 문제 어디 갔어? 자, 9번 문제. 박정희 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박정희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대통령 선거는 모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접 선거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아닙니다. 이거 재임 기간 내내 그랬던 건 아니죠. 그 전에 같은 경우는 직접 선거를 했잖아요. 국민. 그래서 김대중 후보하고 박빙의 승부를 벌였잖아요. 그러면서 간신히 이겨가지고 여러분들 그 유신 정권으로 바뀌게 되면서 통일주체 회의에서 간접 선거로 이렇게 바꾸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틀렸고, 2번 10월 유신 선포 이후에 여당이 민주공화당만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었다. 아니요. 10월 유신 이후에는 모든 10월 유신은 국회를 해산해버려요. 국회를 해산해버리니까 이 정당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당도 정치활동 못하는 거예요. 3번 베트남 파병으로 한미동맹 관계가 강화되어 박정희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주한미군 감축은 없었다. 맨 처음에는 동맹이 강화됩니다. 맨 처음에 베트남 파병했을 때. 그러면서 69년도에 여러분들 닉슨 대통령이 어디를 방문해요? 당시 중국을 방문해서 누굴 만나요? 마오쩌둥을 만나요. 마오쩌둥을 만나서 그러면서 대탕트 무드가 화해의 무드가 조성이 됩니다. 우리나라 이거 뭐지? 당황하기 시작하라 하죠. 그러면서 이제 화해 무드가 되니까 냉전이 좀 풀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한미군을 감축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0년대 들어오게 되면서 박정희가 나름대로의 그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죠. 네. 그래서 이거 틀렸고 4번 유신헌법은 국민투표에서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확정되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나라 국민들이 눈과 귀가 막혀 있었던 그런 시절이죠.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부 찬양만 했기 때문에 또 10월 유신 전에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어가면서 굉장히 그 여당과 박정희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어요. 왜? 통일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4번. 불행히도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다음 정치 세력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세조의 집권 이후 공신으로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였다. 왕실과 혼인한 사람이 많으며 여러 방법으로 농장을 확대해갔다. 관학파의 학풍을 계승하여 문물제도의 정비에 크게 기여했다. 누굽니까? 훈구 세력들이죠. 훈구 세력들. 이 세력들은 훈구 세력들이에요. 기억. 농업생산력의 발달로 인한 부와 상공업의 이익을 독점하고자 하였다. 그렇죠. 욕심이 많으니까. 왕도 정치를 구현하여 예치, 예학들을 강조했다. 이건 살림이죠. 수학을 보급하고 향촌의 성리학적 질서를 강화한다. 이것도 살림이고요. 중앙집권 체제를 강조하였으며 대모에게도 관여했다. 이것은 훈구고. 그래서 기억과 리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과 리을 정답은 2번. 그 다음 11번 문제.
다음 사건 이후에 대내외적 정세로 오른 것은 혁신정가 14개죠. 흥선대원군은 곧 배안하도록 한다. 돌아오게끔 한다.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을 세운다. 지조법을 개혁한다. 내십으로 혁파한다. 탐관오리를 처벌한다. 환상미를 영구히 면제한다. 규장각을 혁파한다. 딱 느낌 오시죠? 바로 뭡니까? 갑신정변 14개조 개혁정강이죠. 1884년도에 자 1번 우리나라와 청 사이에 텐진조약이 체결되었다. 텐진조약은 일본과 청 사이에 체결된 거죠. 그러면서 조선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서로 통보해서 군대를 같이 출병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2번 일본과 청 사이에서 한성조약,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의 한성조약. 3번 조선에서의 일본의 지위가 한층 강화됐다. 아닙니다. 일본이 도망쳤기 때문에 일본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누구의 지위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청나라의 지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4번 일본은 장차 조선의 군대를 파병할 수 있는 권리를 청과 동등하게 확보했다. 이것이 바로 텐진조약이죠. 일본이 수세에 밀리니까 이거라도 해야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청나라가 바보예요. 바보. 이런 거를 어떻게 일본하고 맺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12번 청동기와 철기 시대의 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생산물의 분배와 사회화 때문에 빈부의 격차와 계급의 분화를 촉진하였다. 네. 2. 집터의 형태는 대체적으로 직사각형이며 움집은 점차 지상가옥으로 바뀌었다. 네. 3번 농경의 발달과 인구의 증가로 정착 생활의 규모가 확대되어 취락 형태를 이루고 있다. 그렇죠. 4번 이 시기의 사람들은 돌로 만든 농기구 외에 청동으로 만든 농기구로 땅을 개간하여 농경을 더욱 발전시켰다. 이 청동기는 절대로 농기구가 없어요. 그럼 청동기는 뭐만 있어요? 무기, 청동검.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의기, 제사용품 이런 것들. 지배층의 전유물이었죠. 5번 청동이나 철로 된 금속재 무기의 사용으로 정복 활동이 활발해졌고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분화는 촉진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4번 정답. 그 다음에 13번 문제. 구석기인들의 생활상으로 적절한 것은 1. 토기를 만들어 음식물을 저장하고 조리하였다. 토기는 신석기 시대부터, 그죠? 2번 움집에 살면서 시족 단위를 생활했다. 움집 신석기 시대부터. 3번 평등한 공동체. 그렇습니다. 얘네들도 평등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다 평등한 공동체예요. 인구가 적기 때문에. 4번 자연현상이나 자연물을 숭상하는 애니미즘. 이것도 신석기 시대부터.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14번 다음과 같은 경제적 변화가 전개되던 시기에 나타난 문학과 예술의 경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민들이 농업을 경영하는 방식도 변화시켰다. 모내기법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일수는 덜게 되자 농민들은 경작지의 규모를 확대하였다. 지주들도 직접 경작하는 토지를 넓혔지만 자작농은 물론 일부 소작농도 더 많은 농토를 경작하여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다. 광작, 그러니까 아주 크게 넓게 농사짓는 거죠. 광작 농업으로 농가의 소득이 늘어나 분홍이 될 수 있었다. 자, 조선 후기의 모습입니다. 조선 후기의 모습, 그죠? 조선 후기의 모습. 1.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진경산수화가 창안되었다. 그렇습니다. 네, 진경산수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뭐 정선 같은 사람이잖아요. 뭐 인왕제석도, 그죠? 그 다음에 2. 상업의 발달과도 연결되면서 탈춤과 산대놀이가 성행하였다. 네. 3번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 서민들이 절제된 시조를 많이 지었다. 절제된 시조가 아니라 바로 무슨 시조죠? 사설 시조죠. 예, 어떤 일정한 특징이 어떤 형식이 없는 사설 시조, 길게 늘어놓는 시조. 그래서 말 많은 사람들, 옛날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 왜 이렇게 사설이 많어?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서당 교육이 보급되고 서민 문화가 대두되었다. 그렇습니다. 정답은 3번. 자, 15번. 1920년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920년대 1. 이 시기의 일제 근대 교육은 한국 민족에게 보통 교육과 고등 교육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무슨 소리예요? 고등 교육은 절대 안 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 교육 시키려고 이제 뭐 했습니까? 밀립대학 기성회, 또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런 것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대학은 세우지 못하고 일본에 의해서 경성 제국제대학이 생겨났습니다. 그렇죠? 자, 2번 일제는 헌병경찰 제도를 실시하여 민족운동을 탄압했다. 이건 1910년대의 모습이고 3번 일제는 지방행정기관인 도, 부, 면 협의회를 설치하여 친일 세력을 포섭했다. 그랬습니다. 1920년대에 조선 총독이 친일파를 양성해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죠? 4번 상해 홍구공원에서 훈커우공원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있었다. 1932년도에 있었죠. 근데 32년도니까 20년대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16번. 조선 후기 예술의 경향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경기체가가 유행했다. 전기체가는 고려 후기 신진 4대 부들의, 그죠? 2번 진경산수화. 네. 3번 불교 경전에 한글본이 대거 등장하였다. 불교 경전에 한글본이 대거 등장하였다. 불교 경전 누가 좋아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한글 소설이죠. 한글 소설. 불교 경전 한글로 이렇게 하면은 좋아합니까? 그죠? 4번 조선 후기에는 양반전, 허생전 등의 4번 풍자 소설이 퇴조하기 시작하였다. 퇴조하기는 더 뭐 양반전, 허생전과 같은 그런 풍자 소설 막 생겨나잖아요. 그죠? 호질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1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단체가 주장하는 강령이나 구호로 옳은 것은 조선 민영일을 토대로 정우의 선언을 계기로 창립되었다. 광주학생운동을 지원하였다. 노동쟁이, 수작쟁이, 동맹, 휴학 등과 같은 운동을 지지하였다. 자, 이러한 단체가 주장한 강령이나 구호로 옳은 것은, 자, 그럼 정우의 선언이 뭐예요? 공산주의자들의 선언이죠. 1926년도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정우의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일부 민족주의자들하고 연합전선을 펼 수 있다라는 강령이 정우의 선언이죠. 그러면서 고 이듬해인 1927년도에 그래서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손을 잡고 만든 단체 신간회죠. 이 신간회 활동으로 광주학생운동이 전국적인 규모로 번져나가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이거 분하로드 운동이죠. 분하로드. 러시아 말이죠. 분하로드. 당시 동아일보에서 했던 민중 속으로라는 뜻이죠. 2번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네, 맞는 얘기고요. 3번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의 1원씩. 일단 정답은 2번인데 3번 요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의 1원씩. 이거 뭘까요? 이게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뭘로 생각할 수 있냐면은 국채보상운동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절대 가르치면 안 돼요. 1원씩 밀립대학,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다. 해설이 오류가 났습니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4번에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물산장려운동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18번. 고대에서 조선시대까지의 과학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통일신라의 성덕대왕 신종은 아연이 함유된 청동으로 만들어 매우 신비한 소리가 난다. 네, 그래서 에밀레 이런 소리가 난다. 자, 2번 13세기에 편찬된 향약 구급방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의학서적이다. 네. 3번 조선 태조 때에는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돌에 새겼다. 그렇습니다. 4번 조선 세종 때는 밀랍 활자 고정법을 개발하여 종전보다 2배 인쇄 능률을 높였다. 일단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제가 요 4번은 그 이론수 강의할 때도 무지한히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인쇄, 문자 뭐 이런 거에 정말 나라잖아요. 앞서는 나라잖아요. 태종 때 태종이 무지막지한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태종도 이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았어요. 그래서 태종 때 만들어진 활자가 계미자입니다. 계미자. 그의 아들 세종 때 만들어지는 활자가 갑인자예요. 갑인자. 그럼 이제 인쇄를 하려면 활자를 이렇게 활자판에다 고정을 이렇게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으면 글자가 판이 쏟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납을 녹여서 합니다. 납. 그 글자와 글자 사이를. 그래서 밀랍으로 이용을 했어요. 밀랍. 그럼 납이 뜨거운 국물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활자를 침범할 수도 있고 흐트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글자 모양이 왜곡되기도 하고 이런 어떤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세종 때 만들어진 갑인자는 이 고정법에서 뭘로? 대나무로 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흐트러지지도 않고 글자도 왜곡되지 않고 여기는 뭐 2배의 인쇄 능률을 보였다 그러는데 거의 10배 이상 10배 이상의 그 출판물이 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거 제가 배울 때 어떻게 외운다? 어떻게 외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태종하고 세종하고 둘 중에 누가 갑이에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갑인 사람이 누구예요? 세종이죠? 세종갑이다. 갑이다. 네. 자, 19번. 고대 과학기술 발달에 대한 서술로 옳은 것은? 1. 고구려에서는 천문도를 제작하지 않았으나 고분벽화 별자리 그림을 통해서 그 정확한 천문 관측수를 엿볼 수 있다. 고구려의 천문도를 참조했다는 것이 좀 전에 나왔잖아요. 천상 열차 분야 지도 틀렸고. 2번. 부여 능산리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 대학로는 백제 금속 공예 기술의 우수성을 잘 보여준다. 네. 3번. 불구사 석가탑에서 출토된 무구정광대다란 이경 8세기 초에 제작된 세계 최초의 금속알자 아니죠? 목판 인쇄물이죠. 세계 최초의 금속알자는 뭐예요? 직기심체 유절이죠. 4번. 삼국시대에 척도를 사용하지 않아 수학이 발달하지 못했다. 삼국시대에 척도를 사용한 척도는 뭐예요? 뭔가를 재는 자를 얘기합니다. 척도. 여기서 말하는 척도는 자예요. 자. 우리가 이제 뭐 30cm자, 뭐 20cm자 이게 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자가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삼국시대 왜 건축물에서 뭐를 사용했어요? 기하학을 사용했습니다. 기하학. 도형의 원리. 그죠? 그럼 정확하게 각도라든가 뭐 길이라든가 이런 거 재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역학에서 뭘 사용했어요? 또 수학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건물 또 뭐 탑이라든가 이런 예술품 이런 것들 또 그다음에 이제 천문 이런 거 굉장히 이 기하학 수학이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정답은 예, 맞는 거 골라라니까 2번. 자, 20번. 다음 글에 제시하는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조 18년 1월부터 정조 20년 8월에 걸친 성곽의 축조는 큰 토목건축공사로서 많은 경비와 기술이 필요하였으므로 그 공사 내용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겨야 하겠다는 뜻에서 정조가 편찬을 명령했습니다. 1796년 9월에 시작하여 그해 11월에 원고가 완성되었고 이어 순조 1년 9월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뭐? 성곽축조 그 공사 내용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겨야겠다. 자세한 기록. 그러니까 이 성곽은 뭐예요? 화성이죠. 그죠? 화성 성역 의궤입니다. 의궤. 이 화성을 어떻게 지겠구나. 예? 그죠? 자, 그러면 1번 위 자료는 화성일기에 관한 거다. 이 의식 절차와 공사 진행에 관한 절차를 기록하고 있다. 이게 뭐 지문에서 설명했으니까 2번도 맞는 얘기고. 3번 정교한 활자와 높은 수준의 인쇄술을 보여준다. 당연한 거고요. 4번 각종 건조물과 공사에 관련된 기계, 도구 등의 그림이 수록되어 있다. 이 의견에 그림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답이 없네. 정답이 있죠. 정답 뭡니까? 1번입니다. 화성 일기는요. 정조가 이제 그 화성 그 수원 그쪽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정조의 신하인 이평이 쓴 기행문입니다. 기행문. 의궤하고는 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런 문제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 모의고사 푸는 거는 나의 실력을 확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이거 한번 나왔으니까 이 문제 안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이 문제를 변형을 시켜요. 그리고 이 보기를 저 보기랑 섞어가지고 넣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많이 보시면 그만큼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6회에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